자자, 일단 1차 함수 그래프가 있네. 일단 그리고 한번 가볼게. 여기 2랑 마이너스 3, 2랑 마이너스 3. 이런 직선이래. 자, 그랬을 때 그림의 직선과 평행가 돼. 그 얘기는 뭐냐면 기울기가 똑같고 y좌편이 다르다는 얘기지. 평행하고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그래프랑 y축에서 만나는 점이래. 자, 그러면 이 그래프 일단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지? 어떻게? 여기 보너스가 하나 튀겠네? 오케이. 자, 마이너스 3 찍어주고 0, 마이너스 3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녀석입니다. 감소하는 그래프겠지? 자, 그러면 x좌표만 알면 되니까 x좌표는 y가 0일 때 x값을 얘기하죠. 그러면 x는 3. 오케이. 자, x좌표는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x좌표는 마이너스 3이니까 이런 직선의 그래프일 것 같아요. 자, 문제를 보니까 이 빨간색이랑은 평행하면서 이 보라색이랑 y축에서 만난대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기울기는 빨간색이고 y좌표는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한번 써보자. 그러면 이 빨간색의 기울기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기울기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니까 이 점까지 얼마큼 기울어져 있는지로 구하면 되겠지. 자, 이 점에서 x가 3만큼 증가했을 때 동시에 y는 2만큼 증가하고 있죠. 그 얘기는 기울기가 3분의 2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y좌편이 마이너스 3. 오케이. 내가 알고 싶은 그래프는 이 녀석입니다. 자, 이 녀석이 3a, 마이너스 a 플러스 6을 지난데 그 얘기가 뭐냐면 여기다가 내가 3a를 집어넣으면 입력하면 출력값이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a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나오겠지. 자, 집어넣어 볼게. x에다가 3a를 입력을 하면 그러면 약 부분 되고 2a 마이너스 3이 나오고, 자, 그 결과가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항하고 요거 이항하면 3a가 9라는 얘기고 a는 3 이렇게 찾으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승희가 잘 했을 텐데 조건이 너무 많으면 하나씩 찾으면 돼요. 처음에 우리한테 주어진 빨간색 그래프랑 평행하다 하니까 기울기는 빨간색이랑 똑같고, 자, 그리고 이 마지막 보라색 그래프랑 y축에서 만난다고 하니 y좌편이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죠. 나는 1차 함수 식을 쓰고 싶은데 내가 식에 대한 정보 기울기랑 y좌표만 알면 식을 쓸 수 있다는 거고, 내가 알고 싶은 1차 함수의 식을 구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거 조로록 하면 돼요. 3a, 마이너스 a 플러스 6을 지난다는 게 3a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 나온다는 얘기랑 똑같겠죠. 이렇게 풀어가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 1118번 볼게요. 자, 1118번은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 되게 일반적인 형태의 1차 함수네요. 자, 이 그래프는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 그래프랑 평행하대. 평행하다는 게 뭐라고? 기울기가 똑같고 y좌표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럼 나 a를 그냥 구하고 갈 수 있네. a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찾아주고 두 번째 조건 1차 함수 y는 3x 마이너스 1. 이 그래프랑 x축에서 만난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x축에서 만난다는 거는 x절편이 똑같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얘에 대해서 한번 그려볼게. 자, 이거 두 개를 내가 그려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이 그래프는 노란색. 일단 0,3을 지나고 y좌편. 자, 그리고 기울기가 음수니까 감소하는 그래프겠지. 자, x좌표는 y가 0일 때 x값이니까 3입니다. 3,0을 지난다는 얘기야.
자, 이런 첫 번째 노란색 그래프가 나왔어요. 노란색. 자, 그리고 두 번째 노란색 그래프랑 평행하다고 하니까 기울기는 똑같다는 얘기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빨간색 한번 봅시다. 자, 그 y좌편이 마이너스 1이래. 그럼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을 지난다는 얘기고 기울기가 양수네? 그러면 증가하는 그래프란 얘기죠. 자, 그럼 x좌편만 알면 될 것 같은데 x좌편은 y가 0일 때 x값이니까 넘어가면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0을 지난다는 얘기고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가 돼요. 자, 노란색과는 평행하고 빨간색과 x축에서 만난대. x축에서 만난다는 거는 얘랑 평행하면서 요 3분의 1, 0을 지난다는 얘기죠. 즉 x좌편이 같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봅시다. 기울기가 같으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녀석은 y는 마이너스 x 그리고 플러스 b 모르겠어. 근데 x좌편이 3분의 1이래. 그 얘기는 y를 0을 집어넣었을 때 x가 3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자, 집어넣어 볼게. 자, 0은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b가 되고 자, b는 3분의 1이 됩니다. 괜찮나요? 자, 그럼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하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3분의 1이죠. 그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2. 주어진 조건으로 하나씩 가면 되는데 내가 그 승희랑 이영이한테 늘 하던 얘기 1차 함수에서는 우리 식에서 그래프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야. 설계도라고 생각하면 돼. 어떤 정보냐면 기울은 정도, 기울기랑 y절편, y축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그 정보 두 개만 있으면 내가 식도 쓰고 그래프도 그리고 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자. 1121번 볼게요. 승희 여기까지 괜찮지? 자, 1121번 다음 1차 함수 중 그 그래프가 두 점 마이너스 1, 10이랑 2, 마이너스 2를 지나는 1차 함수의 그래프가 y축에서 만나는 거. 자, 봅시다. 이게 뭔 소리냐면 승희야 봐봐. 그 직선이란 거는 점 두 개만 있어도 성립을 하죠. 점 두 개가 여기 주어진 거야. 그럼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 직선인 건 알고 있고 마이너스 1, 10 이랑 2, 마이너스 2 점 두 개만 있으면 내가 그냥 호로록 연결해가지고 직선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고 나는 직선을 알면 1차 함수 식을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쓰냐면 기울어진 정도랑 y축에 어디에 붙어있는지 알면 되지. 자, 그걸 한번 해볼게. 자, 나한테 주어진 거는 두 점이에요. 그럼 기울기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갈 거야. 얼마큼 기울어져 있는지 기울어진 정도를 보자. 자, x값이 얼마큼 증가했을 때 y값이 얼마큼 감소했는지 보면 되겠지. 일단 감소하는 그래프니까 음수가 나올 것 같아. 자, x값 어떻게 증가했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즉 2 빼기 마이너스 1만큼 증가했고 그 동안에 y값에 10에서 마이너스 2까지 그럼 마이너스 2에서 10을 빼주면 되겠지. 그 뒤에서 앞에 그냥 빼주면 돼요. 얼마큼 증가했고 감소했는지 알려면 방향만 조심하면 돼. 자, 그러면 이 녀석은 망하는 풀이니까 3 되고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4가 나와요. 그죠? 기울어진 정도는 마이너스 4만큼 기울어졌다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식을 반 이상 쓸 수 있어요. y는 마이너스 4x. 자, 그리고 y축에 어디에 붙어 있는지만 알면은 완전히 쓸 수가 있죠. 자, 그럼 어떻게 하지? 나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지나는 점을. 그러니까 더 넣기 쉬운 애를 대입을 하면 돼요. 뭔 소리냐? 자, 여기에 x에 2를 집어넣으면 y에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점을 이미 답을 두 개를 알고 있으니까. 자, 첫 번째 대입을 해주면 자, 마이너스 8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래요. 자, b는 그러면 넘어가면 6 이렇게 나오죠. 오케이, 다 구했다. 자, 내가 구하고 싶은 1차 함수 식은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라는 그래프였어. 자, 문제를 한번 보자. 이 녀석과 y축에서 만나는 거래. 자, y절편이 6인데 어떤 그래프들이 있는데 여기서 만난대. 그 얘기는
어떤 직선의 방정식, 어떤 그래프든 일단 y절편이 6인 걸 찾으라는 얘기 아닐까? 자, 그래서 보기를 쓱 보면 y절편 6인 거는 5번밖에 없네요. 그쵸? 그 정답은 5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 좋습니다. 마이크가 잘 들어가고 있겠지? 자, 다음 거 1123번 봅시다. (1123번) 자, 이번에는 1차 함수 그래프가 나와 있네. 일단 한번 그려볼까? 자, 뭐 이런 좀 경사가 있네. 자, 감소하는 그래프니까 일단 기울기는 음수가 되겠지? 자, 그리고 마이너스 2,8을 지나고, 그리고 y절편은 m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네요. 그리고 3,n을 지난대요. 자, 이럴 때 f 플러스 n을 구하래. 자, 그게 무슨 소리냐? 나한테 지금 점 두 개를 주어주고 1차 함수 식을 쓰라는 얘기야. 그럼 내 자동으로 y절편도 알고 한 점의 n 값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두 점을 가지고 1차 함수 식을 한번 써보자. 나는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가 1차 함수 식의 형태인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알고 있는 두 점을 통해서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진행을 할 건데 기울어는 정도,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할 거야. x값이 이만큼 증가하는 동안에 y값이 얼마큼 감소했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x값이 마이너스 2에서 1만큼 증가했어요. 그 얘기는 1에서 마이너스 2를 뺀 것만큼 증가하는 동안에 자, y값은 8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감소했네요. 마이너스 1에서 8을 빼준 것만큼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남아는 뿌리니까 3분의 마이너스 9가 되고, 자,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라고 그냥 나오죠. 자,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3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알고 있는 점 중에 쉬운 녀석을 그냥 대입하면은 바로 b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b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되니까.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대입해보자. 자,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이런 얘기예요. 대입한 거야. 1이랑 y에, 그 x랑 y에다가. 자, 그러면 b는 이항하면은 2가 되겠죠. 오케이. b는 2다. a는 마이너스 3이고 b는 2네. 뭐 구하는 거지 우리? m 더하기 n을 구하는 거네. 자, 이게 y절편이었고 이게 m이네요. y절편. 그쵸? 자, m은 2 구했습니다. 자, 그럼 풀식을 한번 써보자. 자,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1차 함수 식을 내가 바로 그래프를 보고 식을 쓴 거지. 자, 쓸 수 있고 내가 구하고 싶은 n값은 x에다가 3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죠. 자, 그러면 3을 집어넣어 볼게. 마이너스 9 플러스 2는 마이너스 7. 자, 이 녀석이 n이 됩니다. 자, n과 n을 다 구했지?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n 더하기 n이니까 2 마이너스 7, 즉 마이너스 5가 정답이 되죠. 괜찮지? 그러니까 이 패턴이 거의 똑같아. 1차 함수 부분은 내가 주어진 조건이 다를 뿐이지 1차 함수 그래프를 보고 식을 쓸 줄 아냐, 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릴 줄 아냐, 이 두 가지만 돼 있으면 완벽하게 다 풀 수 있어요. 자, 다음 거 1124 1124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두 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2, 5를 지나는 1차 함수 그래프. 이것도 승희야, 두 점을 줬으니까 나한테 그냥 직선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고, 직선을 그리면 1차 함수 식을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일단 찍어볼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얘기고, 자, 2, 5 두 점을 지나는 그래프에 직선은 점 두 개만 있어도 성립을 하니까 이런 직선이라는 얘기고, 자, 이 녀석 1차 함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그럼 일단 3만큼 끌어올릴 건데 얘가 어떤 식인지 내가 구할 수 있겠죠. 점 두 개 있으니까.
자, 그럼 한번 구해보자. 나는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인 걸 알고 있고 기울기랑 y 절편만 알면 되죠. 자, 두 점이 주어졌으니까 내가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얼만큼 기울어져 있는지 찾아볼 거야. 자, x 값이 얼마큼 증가했을 때 동시에 y 값이 얼마큼 증가했는지가 기울기죠. 기울어진 정도. 자,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x는 4만큼 증가할 동안에 y는 마이너스 3에서 5까지 증가했네. 5 빼기 마이너스 3 하면 남아는 뿐이니까 4분의 8, 즉 2. 오케이. 자, 기울기가 2라는 걸 이제 찾아낸 거야. 자, 그러면 y는 2x 플러스 b인데 그냥 알고 있는 정답 두 개가 있으니까 더 쉬운 거 아무거나 내가 집어넣으면 돼요. x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y에 5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대입하면 4 플러스 b가 5고 b는 1이네요. 오케이. 자, 이제 다 구했어. y절편은 1이네. 2랑 1. 2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였네. 자, 이 1차함수 식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대. 그 얘기는 y축 방향이라는 거는 y의 화살표 방향, 양의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3만큼 전부 끌어올린 거야, 이 녀석을. 그러면 뭐 이렇게 되겠네요. 평행하게. i에 다 똑같이 끌어올린 거니까. 그죠? 자, 그럼 여기에 플러스 3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차 함수 평행이동시킨 1차 함수식은 y는 2x 플러스 4가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 보자. k,1을 지난데 그 얘기가 뭐냐면 x에다가 k를 집어넣으면 y에 1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대입을 해보면 2k 플러스 4 2k 플러스 4가 1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2k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3이 되고 k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 괜찮지? 아마 이 유형을 처음 봐가지고 익숙하지 않아서 승희가 좀 당황했던 것 같아. 근데 여기 유형들을 보면은 대충 느낌이 오죠. 나한테 주어진 조건이 점 2개인 거야. 그 얘기가 뭐냐면 점 2개 있으면 내가 그래프에다가 찍어 놓고 직선을 그릴 수 있고 직선을 그리면 그래프가 나오면은 내 그래프를 보고 식을 쓸 수 있다는 거야. 식을 쓸 때는 기울기랑 y절편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니까 기울기를 먼저 찾고 내가 알고 있는 점 2개나 있으니까 아무거나 집어넣어가지고 y절편도 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1130번 봅시다. 자, 1130번에 비커의 향기 물을 가열하면 1분마다 물의 온도를 재었더니 일정하게 온도가 올라갔대. X분 후에 물의 온도를 Y도라고 한대요. 봅시다. 일단 처음에 10도였구만. 한번 써볼게. X분 Y도 0 1, 2, 3, 4, 5, 6. 자, 뭐 이렇게 됐을 때마다 Y 값이 10, 13, 16, 19 22, 25, 28 이런 얘기군요. 자, 근데 이거 사실은 이런 얘기야. 실제로는 어떤 얘기냐면 승희야, 이거 1차 함수에 대한 내용이야. 왜? 단원이 1차 함수라서? 아니, 그게 아니라 문제를 보면 온도를 재었더니 일정하게 온도가 올라갔다 라고 하지. 그렇기 때문에 그래. 그게 뭔 소리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올라간 값이 일정하게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자, 보자. 점을 찍어보면 0일 때 10에서 출발하고 1일 때 13이고 2일 때 16이고 이어주면 이런 직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일정하게 증가했다는 얘기가. 자, 난 그래프를 알고 식을 쓸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일단 y절편은 10인 것 같고 기울기만 알면 되잖아. 기울기는 아무 점이나 보면 돼요. 자,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증가한 기울기 봅시다.
얘는 0,10이고 점 아무거나 하나 찍어보자. 뭘 찍을까? 좀 구하기 쉬운 애로 가자. 이거 한번 찍어보자. 여기가 5,25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증가한 비율을 보면 되겠지? 얼마큼 증가했는지. 자, x값이 증가했을 때 동시에 y값이 얼마큼 증가했는지 이걸로 기울기를 구할 수 있지. 자, x값이 0에서 5까지 5 빼기 0 5만큼 증가했어요. 동시에 y값은 10에서 25까지 25 빼기 10만큼 증가했습니다. 자, 5분의 15지. 기울기는 3이네요. 자, 그러면 내가 이 그래프에 대한 식을 쓸 수 있어요. y는 3x 플러스 10. 선생님 10 어디서 나왔어요? y좌편. x가 0일 때 y값, x가 0일 때 y값. 그냥 바로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기울기랑 y좌편. 1번은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고 15분 후에 물의 온도를 구하래요. 2번. 자, 내가 식을 썼으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조르륵 나갈 수 있어. 자, 15분 후라는 거는 x에 15를 넣었을 때 y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15 집어넣으면 45 더하기 10이니까 55. 이번의 답은 55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3번 보자. 가열한 지 몇 분 후에 물이 끓기 시작한지 구하시오. 라고 하고 밑에 단,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지.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물의 온도가 100도가 되는 시점이 몇 분 후인가?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식을 다 써놨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자, 결과가 10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100은 3x 플러스 10. x에 대한 1차 방식 그냥 풀면 되겠지. 자, 그럼 이항하면 좌변은 90이 되고 우변은 3x가 돼서 x는 3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0분 후.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승희야, 지금까지 패턴이 다 똑같았어. 뭐냐면 일단 그래프를 보고 식을 썼지. 그래프를 보고 내가 식을 썼고 내가 그래프를 보고 내가 식을 썼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면 돼. 그래프를 보고 식을 쓰고 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은 모든 문제가 다 풀릴 수 있을 거야. 괜찮지? 자, 1136번 볼게요. 오! (1136번) 보니까 1리터의 휘발유로 15km를 달릴 수 있는 자동차가 있대요. 이게 뭐지? 연비에 대한 내용이지. 그죠? 1리터당 15km씩 갈 수 있다라는 게 연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럴 때 이 자동차에 30리터 휘발유를 넣고 210km를 달렸을 때 남은 휘발유 양을 구하시오라는 얘기네. 자, 문제를 먼저 파악해 볼게. 근데 30리터를 집어넣었대요. 그리고 나서 210km를 갔대. 자자. 이거 일단 우리 초등학생 버전으로 한번 풀어볼까? 초등학교 시험 문제도 이런 문제가 나와요. 연비 문제. 자, 초등 버전. 비례식과 비례 배분 거기 파트야. 자, 1리터당 15km를 갈 수 있대요. 근데 30리터를 채워 넣었어요. 그럼 우리가 갈 수 있는 거리는 15 곱하기 30km를 갈 수가 있는 거죠. 그쵸? 30m 집어넣었으니까. 자, 그러면 총 몇 킬로 갈 수 있냐면 450km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210km를 갔대. 그럼 450에서 210을 빼면 240km만큼 갈 수 있는 양이 남아있겠네요. 그죠, 그죠. 자, 이제 그럼 비례식을 끝내면 돼요. 자, 1리터당 15km씩 갈 수 있는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몇 리터 남아있는지. 240km 갈 수 있는 리터의 양이죠. 자, 이거 외항급은 내항급과 같다라고 해서 그냥 풀면 되겠지? 자, 240 나누기 15 하면 약분 35, 15로 봐야 되는구나. 5, 8 몇으로 되니? 1, 15, 50, 40, 40, 30.
16. 16리터예요 라고 하고 끝내도 되는데 이거 초등 버전이고 자 우리는 지금 1차 함수를 하고 있죠. 봅시다. 이런 얘기지. 우리가 내가 알고 싶은 게 남은 휘발유의 양이잖아. 그죠? 남은 휘발유의 양을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남은 휘발유의 양은 일단 맨 처음 들어가 있는 휘발유의 양에서 빼야겠지. 점점 빠지겠지. 어떻게 빠지지? 어디 빠져? 1리터당 15kg인데 어디 빠져? 이렇게 했어. 자, 왜 그러냐면 봐봐. 이 문제에서 걸리는 게 맞아. 승희야. 왜 그러냐면 이 연비 문제는 쌤이 얘기해줬던 얼마마다 얼만큼씩 증가하고 감소하는 기울기에 대한 개념이 거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내가 초등 버전을 먼저 해준 이유가 그거 몰라도 풀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 지금 문제에서 이미 x랑 y를 세팅해 주고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가 알고 싶은 거는 남은 리터죠. 그죠? 자, 남은 리터는 원래 남아있던 맨 처음에 30리터 집어넣었죠. 그죠? 거기서 남은 거니까 뺄 거야. 얼만큼? 간만큼을 뺀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1리터당 15km를 갈 수 있다고 하잖아. 그지?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여기에 15km를 가면 1리터 썼으니까 30 빼기 1 해가지고 29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y는 30 빼기 15분의 1 x라는 1차 함수식을 바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자, 문제가 210km를 달렸대요. 자, 그러면 x 값에 210을 넣었을 때 y 값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내가 10만 세우면은 그냥 대입해서 문제가 호로록 다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 헷갈릴 수가 있어요. 헷갈릴 때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내가 x랑 y가 어떤 단위로 이루어졌는지 알면 미지수가 자동으로 세팅이 돼요. 괜찮니? 활용 문제는 그런 겁니다. 내가 일단 글이 나온 거를 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력. 자, 마무리만 해줄게. 자, 요거 나눠볼까? 약분 3, 5, 15, 3, 7, 20, 5, 1, 5, 5, 4, 20, 14 30 빼기 14 그래서 정답은 16리터 16리터가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마지막 라스트 1141번 요거 하고 잠깐 쉽시다. 기기한 녀석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육각형을 한 변에 한 개씩 이어붙여서 새로운 도형을 만들려고 하는데 x개의 정육각형을 만든 도형의 둘레 길이를 y라고 한다. 이거 x랑 y를 이미 정해줬죠. 자, 봅시다. y를 x식으로 나타내라는 거는 y는 어쩌고저쩌고 라는 얘기죠. 자, 보자. 일단 문제를 볼게. 정육각형 뭐 있는데 첫 번째 1cm. 자, x가 1일 때 y 값은 둘레 길이 1자리가 6개이네요. 그쵸? 하나씩 보자. 자, 이번에는 2개예요. 근데 옆에다가 이렇게 이어붙였지. 자, 그러면 x가 2일 때 y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지? 일단 2개야. 그리고 이 겹치는 애들 2개를 빼야겠죠. 그죠? 이런 얘기죠. 규칙을 보려고. 규칙가대요. 그렇지 않나요?
좀 더 해볼까? 자, 이번에는 3개예요. 자, x가 3일 때는 일단 6개짜리가 3개가 있어요. 자, 근데 겹친 애들 2개가 있죠. 그죠? 근데 이게 2번씩 겹치는 게 빠진 거니까 이런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한번 식을 한번 써볼까? 자, x가 자, x가 1일 때는 1 곱하기 6이에요. 자, 근데 여기 뒤에 빼기 2 곱하기 1 빼기 2 곱하기 2가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빼기 2 곱하기 0. 이거랑 똑같은 얘기겠죠. 식을 쓸 거야, 식을. 자, 식 한번 써보자. 자, y는 x가 1일 때 1. x가 1일 때, 이거 x만 쓰이네, 여기는. 그죠? 자, x가 2일 때 2. x가 2일 때, 그렇구나. x만 쓰이네. 자, 3. x가 3일 때, x만 쓰이네. 자, 이런 식으로 규칙을 파악해서 내가 문제를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6x. 그죠? 6x고, 빼기 2 곱할 거고, x만 쓰이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분배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주면 4x가 되고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y는 4x 플러스 2가 첫 번째 식에 대한 답이 되겠죠. 자, 두 번째, 8개의 정육각형을 만든 도형의 둘레길을 구하시오. 이거는 너무 쉽다. 내가 식만 쓰면 x가 8일 때 y 값을 구하는 거랑 똑같죠. 집어넣기만 하면 되니까. 4, 8에 32 더하기 2니까 정답은 34.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치. 괜찮으세요? 규칙 찾는 건데 아마 이거를 여기서 많이 낚여서 그래요. 이것만 잘 기억하면 뭐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잠깐 하고 우리 좀 쉬었다가 갑시다. 자, 1151번 보세요. 자, 바다의 수면에서의 압력은 1기압이고, 그렇지. 수심이 5m 깊어질 때마다, 또 때마다 나왔어. 압력이 0.5기압씩 올라간대요. 자, 문제 상황을 한번 볼게. 자, 수면이 이렇게 있는데, 수면에서는 1기압이래요. 근데, 여기가 수심 5m씩 낮아질 때마다 기압이 0.5씩 증가한대요. 이런 얘기잖아. 그죠?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뭐 할 때마다 뭐가 된다? 이거는 기울기에 대한 내용이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얘기니까. 자, 그럼 식을 한번 써볼게 바로. 자, 수심이 5m 깊어질 때마다 압력이 0.5 기압씩 증가한대요. 5m 증가할 때마다 기압이 0.5 기압씩 증가한대요. 이게 5m 증가할 때마다 0.5 기압씩 증가한다라는 표현이고 이게 기울기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1차 함수 지금 바로 쓸 수 있어. 나는 1차 함수가 기울기랑 y절편만 알면 되는데 y절편이란 거는 x가 0일 때 y 값이잖아. 그죠? 자, x가 뭔데? 미터요. 그러니까 약분 돼가지고 기압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y는 몇 기압인지 리질 세팅이 탕탕 되죠. 그죠? 자, 그러면 x가 0일 때 y 값, x 0지 그러면 다 없어지고 0일 때, 수심일 때 1기압이래요. y절편 1. 이렇게 1차 함수식이 호로록 나온다는 얘기야. 내가 기울기라는 거 캐치만 하면은 이거 1차 함수구나 라고 되는 거죠. 자, 일정하게 증가하는 기압이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써보면 y는 5분의 0.5 이게 무슨 소리지? 5분의 1 곱하기 10분의 5 이거랑 똑같은 얘기죠. 약분. 오케이.
기울기는 10분의 1x가 되고 y절편은 1입니다. 이런 1차 함수 식이에요. 식만 쓰면은 다음부터는 아주 그냥 쑥쑥 나올 수 있어. 자, 수심이 24m의 지점에 압력을 구하래. 자, 수심이 24일 때 압력을 구하시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x에다가 24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자, 그러면 24 플러스 1이니까 얘는 10분의 몇이니? 34. 그래서 3.4 기압이 되겠죠. 정답은 4번. 이렇게 가면 돼요. 1차 함수 식쓰기요. 결국에 활용이기 때문에. 자, 1155번 봅시다. 다음 번호. 자, 이 녀석은 일단 그래프가 좋았는데 오히려 좋아. 완전 떼땡큐야. 이번에는 나한테 그래프를 주고 식을 쓰라는 것 같아요. 자, y절편이 30이고 그리고 x절편이 5네. 자, 근데 x는 시간이고 y는 센티미터예요. 자, 문제를 한번 볼게. 자, 길이가 30cm인 양초에 불을 붙인 지 x시간 후에 남은 양초의 길이를 y라 한대.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일단 시간이 0일 때 원래 30cm였던 거야, 양초가.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일정하게 길이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5시간이 지나니까 0이 됐다는 거는 전부 다 타버렸다는 얘기죠. 자, 이 1차 직선의 방정식, 이 녀석을 그래프를 식으로 바꿔볼게요. 자, 나는 y는 ax 플러스 b가 직선의 방정식 그래프인 걸 알고 있어요. 1차 함수 식인 걸 알고 있지? 자, 근데 여기 보너스가 달려있죠. 자, y절편은 그냥 30이야. 자, 그럼 y는 ax 플러스 30이라는 얘기고 x절편이 5라는 얘기는 5,0을 지난다는 얘기지. 자, x에 5를 집어넣었을 때 y에 0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집어넣으면 자, 5a 플러스 30은 0. 자, 5a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30. 자, a는 마이너스 6.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라는 얘기죠. 자, 이거 기울기 우리 늘 했던 거, 아까 했던 것처럼 구할 수 있어. 얘는 0,30이고 얘는 5,0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기울어진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자. 자, 기울기는 일단 x가 증가했을 때 y가 얼마큼 증가했는지를 가지고 할 수 있지. 자, x가 0에서 5까지 5만큼 증가했어요. 5 빼기 0. 그 동안에 y는 30에서 0까지 감소했네. 그 얘기는 뒤에서 앞으로 빼면 0 빼기 30. 선생님, 이거는 왜 5 빼기 0이고 얘는 왜 0 빼기 30이요? 방향이 같아야 돼. 자, 여기서 이걸 뺀 거, 여기서 이걸 뺀 거. 반대로 여기서 이걸 뺀 걸 할 거면 여기서 이걸 빼야 돼요. 증가하는 양 기준이니까 방향이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5분의 마이너스 30이 되고 얘도 마이너스 6. 기울기는 똑같이 나옵니다.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네. 그럼 풀식을 쓸 수 있어. 풀식은 y는 마이너스 6 x 플러스 30이라는 1차 함수식을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남은 양초의 길이가 6cm가 되는 시간을 구하는 거예요. 자, 보자. 남은 양초의 길이가 6cm래. 자, 결과가 6cm가 나온대요. 그럴 때 x 값을 구하래요. 이런 얘기죠. 자,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나와요. 자, 6은 마이너스 6x 플러스 30이고, 자, 6x 이항하고 6 이항하면은, 자, 6x는 30 마이너스 6 뭐니? 24니? 자, x는 6, 4, 24 그 정답은 4번 4시간입니다. 괜찮지? 식만 쓸 줄 알면은 나머지는 그냥 호로록 다 푸는 거야. 1차 함수인지 아닌지만 내가 구분을 할 줄 알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첫 번째 1차 함수 그리고 두 번째까지의 대표 요령이었어요. 자, 그럼 페이지 188페이지. 드디어 승희야! 행복하렴. 안녕. 자, 마지막 개념인데 이 과정의 마지막 개념인데 내가 이미 연립 1차를 할 때부터 1차 함수 할 때까지 쭉 얘기했던 부분이라서 여기는 그냥 사실 이제 연결하는 거야. 연립 1차부터 1차 함수까지 연결하는 거, 포괄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야. 그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오늘이랑 그리고 토요일까지 개념 설명을 두 번에 나눠서 할 건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188페이지를 보면 우리 마지막 중단원의 단어명이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관계라고 나와 있지. 자, 이제 그 관계에 대해서 마무리 연결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보자. 그 1차 함수랑 미지수 1차 함수랑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지? 둘 다 변수가 미지수가 두 개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1차 함수를 설명할 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런 녀석은 내가 방정식을 푼다라는 거는 이 등식을 성립시키기 위한 x, y 값을 찾겠다는 건데 그게 미지수가 두 개여서 너무 많았죠. 그쵸? 그래서 그 녀석을 좌표평면에 점을 뽀로록 찍어보니 직선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였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 1차 방정식을 통해서 1차 방식을 써줄게. 미지수 두 개인 1차 방정식. 자, 그거를 좌표 평면에 뽀로록 찍어보니 직선이 나오더라. 이걸 통해서 선생님이 1차 함수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얘는 이거고 1차 함수는 ax 플러스 b였잖아. 그죠? 잠깐만. 근데 나의 논리에 의하면 내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값이 너무 많아. 그래서 다른 녀석을 하나 구해와가지고 공통적으로 성립시키는 x, y를 구했던 게 연립 1차였죠. 그죠? 근데 사실은 1차 함수를 얘기할 때 미지수가 두 개라서 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좌표 평면에 점으로 보르륵 찍어보니까 직선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1차 함수는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이고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식이랑 똑같은 거다라고 얘기했죠. 여기 담아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주장하는 바가 그거예요. 자, 보자. 근데 1차 함수는 왜 y는 꼴로 써줬지? 함수라는 거는 입력값과 출력값이 있어요. 여기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x랑 y가 그 상대적인 위치가 같아. 근데 이 x랑 y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x에 뭘 집어넣었을 때 y에 하나만 나오는 게 함수죠. 그죠? 즉 얘는 입력값이고 얘는 출력값이었어. 그죠? 그래서 나는 출력값의 추세를 알고 싶은 거야. 어떻게 변하는지. 자, 그래서 입력값에 뭘 집어넣었을 때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함수값 하나가 나온다. 이런 얘기여서 y는 꼴로 바꿨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보니까 내가 이 식을 통해서 그래프에 대한 정보 설계도였어요. 그래서 방금까지 한 것도 내가 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를 보고 식을 쓰는 작업을 했던 거지. 그지? 어떻게 하지? 자, x 앞에 붙은 이 녀석은 직선이 얼마큼 기울어져 있는지고, 자, 뒤에 붙은 플러스 b는 y축에 어디에 달려있는지, y절편이야. 나는 직선인데 얼마큼 기울어져 있고 y축에 어디 달려있는지를 알면 그릴 수 있다. 이런 얘기였어요. 자, 반대로 내가 점 두 개만 있으면 직선이 성립하고 그 녀석을 통해서 1차 함수 식을 쓰는 것까지도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별게 없는 게 결국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결국 좌표평면에 그 등식을 성립시키기 위한 해 x, y를 점으로 찍어보면 직선이 나오더라. 그런 얘기였어요. 그 중에 일반적인 녀석이 1차 함수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거? 그럼 특수한 녀석인데 오늘은 사실은 요거는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그 특수한 녀석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이거 그러면 내가 그래프 그리려면 y는 꼴로 고치면 보기가 편하겠지. 얼마큼 기울어져 있고 y축이 어디에 달려있는지 아니까. 자, 바꿔보면 어떻게 되냐. 자, by는 얘랑 얘 전부 이항시킬게.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이렇게 되죠. 자, y는 양과 b로 나누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얘랑 같다는 얘기고 얘를 보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왜? 이거 설계도니까. 그죠? 이거 두 개 같은 거는 인지가 되죠. 물론 여기 문자를 다르게 쓰는 게 맞아요. 엄밀히 따지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식이라는 얘기야. 근데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고 기울기는 얘고 y절편은 얘야. 이거를 절대로 안 이해하면 안 돼요. 그냥 하면 돼. 그냥 이항하고 양변을 같은 수로 나눠주면 돼.
결국에 똑같다는 얘기. 그것만 유지하면 돼. 승현 괜찮니? 응. 그러니까 결국에 얘랑 얘랑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것만 당황하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뭔 소리야? 2x-3y 플러스 1. 자, 예시를 통해 설명을 해줄게. 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에요. 그쵸? 근데 이 녀석은 이 등식을 성립시키기 위한 x, y를 찾으려고 보니 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녀석을 끌고 와가지고 공통적으로 성립시키는 x, y 연립해가지고 하나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 녀석의 답들을 좌표 평면에다 찍어보자고. 너무 많으니까. 자, 찍을 때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 쉬운 방법 첫 번째. 나는 x축 위에 x절편, y축 위에 y절편 두 점만 알면은 쓱 이으면 직선 되겠지. 자, 그렇게 한번 해볼게.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이에요. 자, y에 0을 집어넣으면 x값은 이항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여기를 지나는 거고. 자, y절편은 x가 0일 때 y값이에요. 여기에 0을 집어넣으면 3y 3분의 1. 오케이. 자, 3분의 1이에요. 나는 점 두 개만 있으면 두 개를 이어가지고 직선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려도 되는데, 근데 나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승희가 우리 이제 요거 설계도도 알고 있고 얘랑 얘랑 같은 게 인지가 된다면 이거 그냥 y는 걸로 바꿔주면 돼요. 별로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어떻게 바꾸지? 자, 요거 일단 이항하면 3y는 2x 플러스 1이죠. 자, y는 걸로 알고 싶은 거니까 y는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1. 따단. 자, 기울기가 3분의 1이고 y절편이 3분의 1인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1차 함수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으로 가줬으면 좋겠어요. 괜찮죠? 근데 내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 자, 미지수가 두 개인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일반적인 경우에 1차 함수랑 똑같다 그랬어. 그렇죠? 일반적인 경우에 이 인간이 일반적인 거랑 또 한 가지를 더 늘 얘기했죠, 제가. 특수한 거. 자, 특수한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이항하고 뭐 양변 나눠가지고 y꼴로 고쳐가지고 1차 함수의 형태가 나와요. 그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런 1차 미지수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그래프로 그리면 y꼴로 고치면 1차 함수가 되니까 똑같은 거야. 자, 얘를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이 녀석을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결국 똑같은 거야. 근데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뭔 소리냐? 일반적인 경우에는 1차 함수인데 1차 함수가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두 개밖에 없어. 자, 그걸 한번 해볼게. 자, 어떤 식이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1차 함수 꼴이 나오는데 첫 번째 x가 0인 경우, x가 0이래. x 앞에 x의 개수가 0인 경우. 그럼 어떻게 되니? 여기 날아가죠. 그러면 by 플러스 c는 0. 이런 식이 되죠. 그죠? 이게 뭐야? by는 마이너스 c, y는 마이너스 b분의 c. y는 x 값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b분의 c입니다. 이런 거죠. 자, 그거를 좌표 평면상에 그려보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y는 마이너스 b분의 c다. 얘는 일단 1차 함수는 아니에요. 그쵸? 근데 쌤 아까 얘기한 거 잘 기억해봐. x 값을 관계없이 y가 마이너스 b분의 c라 그랬지. 그 얘기는 y는 뭔지 모르겠으나 그냥 계속 x에 상관없이 마이너스 b분의 c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직선의 방정식은 맞죠? 그쵸. 이런 얘기예요. 자, 승희야, 이거 함수 맞니? x에 뭘 집어넣었을 때 y가 하나만 나오죠. 함수는 맞아요. 근데 함수는 함수인데 1차식의 형태는 아니죠. 이거 무슨 형태야?
상수 형태죠. 그래서 이런 거를 상수함수라고 해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1차 함수 형태로 나와요. 근데 x의 계수가 0이 되는 순간 x가 없어지죠. x의 관계가 없어지는 식이 되죠. x의 관계없이 b의 y의 값이 하나로 결정이 돼요. 이거는 직선의 방정식은 맞으나 1차 함수는 아니지만 함수는 맞고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상수함수라는 용어 자체를 기억할 게 아니라 직선은 맞는데 1차 함수가 안 나오는 특수한 경우다라고만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패턴이라면 두 번째 특수한 경우는 b가 0인 경우이지 않을까요? 자, b가 0이 되면 얘가 날아가죠.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ax 플러스 c가 0이 돼요. 자, 그러면 ax는 마이너스 c가 되고 x는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되네요. 자, 이거는 뭐냐면 x가 마이너스 a분의 c 하나여 가는 게 아니라 y값에 관계없이 x가 마이너스 a분의 c라는 얘기예요. 자,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좌표 평면상에 그래프로 그려보면 직선으로 나오긴 나와요. 근데 어떻게 나오냐? y값에 관계없이 그냥 모든 x값이 마이너스 a분의 c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도 이 점도 x는 마이너스 a분의 c인데 y값은 뭐 다른 거, 방금 상관없죠. 그죠, 그죠? 자, 이것도 직선의 방정식이긴 한데 1차 함수는 아니죠. 그죠? 근데 이거 함수인가요? 함수라는 거는 x에 뭘 집어넣었을 때 y에 하나만 나가듯이. 자, x에 마이너스 a분의 c를 집어넣었어요. y값 무지하게 많죠. 무한대죠.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특수한 케이스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얘도 직선의 방정식이다. 직선의 그래프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이 두 개만 잘 기억하면 돼요. 그 책에 보면은 막 이런 얘기들도 있어. 뭐 x는 p의 그래프가 y축에 평행한 직선, x축의 수직 이런 거 외우는 거 절대 아니에요. 외우면 헷갈려. 그냥 그래프를 그리면 돼. 자, 그릴 때 뜻을 보고 하면 돼요. 자, y는 마이너스 b분의 c라는 게 뭐냐면 x값에 관계없이 y는 무조건 마이너스 b분의 c라는 얘기니까 x값이 뭐든 간에 y는 무조건 마이너스 b분의 c다. 직선의 방식. 이걸 그리고 나면 당연히 x축의 평행이죠. 당연히 y축의 수직이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이것도 뭐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x는 마이너스 a분의 c라는 그래프는 뭐냐면 y값에 관계없이 그냥 x값은 무조건 마이너스 a분의 c라는 얘기예요. 자, y값이 뭐든 간에 무조건 x값은 마이너스 a분의 c다. 직선의 방정식. 이걸 그리고 나면 당연히 y축의 평행하겠죠. 당연히 x축의 수직이겠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프는 뭐라고? 해석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고 내가 해석하기만 하면 됩니다. 괜찮나요? 요 상수함수 부분은 선생님이 스님이 잘하니까 일부러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얘기해 준다. 이게 안 되면 고등학교 때 해도 돼요. 얘가 함수라는 것만 인지가 됐으면 좋겠어. x값에 하나를 집어넣으면 y값에 하나만 나오는데 선생님 마이너스 b분의 c 여러 개 나오는데요? 그게 아니야. x값이 하나 집어넣었을 때 y값은 하나 나와. x값 하나 집어넣었을 때 y값은 하나 나와. 그러니까 함수는 함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개념은. 자, 그러면 일단 우리 189쪽에 A단계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승희야 1209번 봅시다. 와, 우리 1200번대야 드디어. 자, 문제를 보면 1차 방정식 x-2y 플러스 2는 0 그 그래프에 대한 설명 보자. 자, 이 녀석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죠. 자, 일반적인 경우에 1차 함수꼴이 되겠지. 어떻게? 나는 그래프를 알고 싶어. 자, 그러면 일단 y는 꼴로 고쳐가지고 1차 함수 형태로 보면 좀 편하겠지. 두 가지 다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여기 단원을 주되게 설명해 주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자, 이거 x좌표과 y좌표 먼저 찍고 그냥 그으면 돼.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럼 그거 쉬운 걸 먼저 한번 해볼게. 자, x절편은 x축 위의 점이고 y값이 0일 때 x값을 얘기하죠. y에 0을 집어넣으면 x는 x 플러스 2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2예요. 자, 그러면 이제 y절편만 알면 되는데 y절편은 x가 0일 때 y값이죠. x에 0 집어넣으면 y는 2y 이항하고 y는 1 이렇게 됩니다. 난 점 두 개만 있으면 두 개 이어가지고 직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x좌표와 y좌표를 구한 거야. 자, 두 번째는 나는 승희가 이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어. 난 일단 얘 y는 꼴로 고칠 거야. 왜냐면 나는 그래프에 대한 설계도인 1차 함수의 식 형태를 알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얘를 일단 이항시키면 2y는 x 플러스 2가 되고, 자, y는 2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난 이거 1차 함수인 거 알고 있고 기울기가 2분의 1인 거 알고 있어요. y좌표는 1인 거 알고 있죠. 자, y좌편 1 찍혀있지? 자, 기울기가 2분의 1이래. 그러면 그냥 아까 했던 것처럼 x좌편 y가 0일 때 x값 넣어가지고 해도 똑같이 구할 수 있고, 두 번째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거는 x가 이만큼 증가했을 때 동시에 y가 1만큼 증가한다는 얘기지. 자, 이 점에서부터 이만큼 증가했을 때 1만큼 증가하는 값 찍어가지고 그려도 똑같이 나옵니다. 어떻게든 내가 그려서 풀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그래프 그렸으니까 한번 보기를 보자. 자, 옳은 걸 고르래. 1번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다. 오른쪽 아래로 향하려면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지. 그러니까 1번은 아닌 거죠. 얘는 증가하는 그래프지. 자, 2번 y좌표는 마이너스 1이다. y좌표는 플러스 1이죠. 2번도 아닌 거죠. 자, 3번 x좌표는 마이너스 2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3번이 정답이고, 자, 4번 4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1, 2, 3, 4 4사분면을 지나지 않죠. 그래서 3번과 4번이 정답입니다. 자, 5번 1차 함수 y는 2x의 그래프와 평행하다. 응? 평행하려면 기울기가 같고 y좌표이 달라야 되지. 근데 기울기가 2분의 1이죠. 그래서 5번은 아닙니다. 이거 봐봐. 내가 그래프는 해석의 도구라 했잖아. 내가 얘를 보고 그래프를 그려. 1차 함수 식으로 바꿔가지고 그래프를 그려. 그리고 나서 해석하는 게 이 문제죠. 이런 식이야 보통. 내가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그냥 푸는 거는 너무 쉽습니다. 자, 1213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1차 방정식 5x-y는 9래. 자, 이거는 나한테 대놓고 y는 꼴로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지. 자, 바꿔보자. 마이너스 y 이항할게. 자, y는 5x 얘 이항할게. 마이너스 9. 자, y는 5x 마이너스 9라는 거는 일단 y좌편 마이너스 9 찍어주고, 그리고 기울기가 양수네 증가하는 그래프예요. 근데 내가 x좌표만 알면 완벽하게 직선을 확정할 수 있으니까 x를 찾아주자. y가 0일 때 x값 0 집어넣으면 9 5분의 9 x좌편 5분의 9. 자, 이러면은 이런 직선이다 라고, 너무 직선 같지 않네. 자, 이런 직선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그래프가 a, a-3을 지난데 그 얘기가 뭐냐면 x에다가 a를 집어넣었을 때 y가 a-3이 출력이 됩니다. 이런 얘기죠. 자, 집어넣으면은 바로 a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나와요. 자, 5a-9는 a-3. 자, 이거 푸는 거 1도 아니에요. 이항하고 이항하면, 자, 5a 빼기 a니까 4a가 되고 9 빼기 3이니까 6이 되죠. 자, a는 2분의 3. 정답은 2분의 3입니다. 이거 찾는 거는 1도 아닌데 문제는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얘를 보고 이렇게 바꿔서 설계도로 그릴 수 있냐, 뭐 이런 얘기예요. 나머지는 개념적인 얘기. 이 직선 위의 점이란 얘기예요. 이 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대입해서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것만 잘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 자, 1217번 봅시다. 자, 1217번은 ax 플러스 4y 마이너스 25는 0의 그래프가 3,4를 지날 때 기울기를 구하래. 자, 이 문제야말로 선생님이 얘기한 그대로예요. 내가 y는 꼴로 고쳐야지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그겁니다. 자, 이거 이항하고 얘도 이항할게. 자, 4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25가 된다. 그죠? 자, y는 4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4ax 플러스 4분의 25. 내가 왜 y는 꼴로 고쳤을까? 이거 1차 함수 그래프의 설계도죠. 자, 기울기가 이만큼이고 y좌편이 얘래요. 자, 고민할 거 없이 4분의 25 y축 위에 찍어주고 시작하면 돼. 나 이거 양수인지 무슨지 몰라. 근데 문제 조건에서 3,4를 지난다 그랬죠. 자, 그 얘기는 x에 3을 집어넣었을 때 y에 4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집어넣을게. 자, 마이너스 4분의 3a 플러스 4분의
25가 4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 양변 그냥 4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25는 4, 4, 16. 16이라는 얘기고, 자, 3a 이항하고 16 이항하면 3a는 25 마이너스 16, 9. 그죠? a는 3. 오케이. a가 3 구했다. 자, 그러면 그냥 원래 알고 있는 데다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3. 자, 내가 구한 게 뭘까요? 아, 기울기를 구해요. 답이 나와버렸네.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그죠? 정답은 1번. 그러니까 지금 그 패턴이 똑같아. 결국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직선의 그래프의 형태로 나오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경우에 1차 함수 형태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y는 꼴로 바꿔주면은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설계도가 나온다는 얘기야. 자, 얘는 음수니까 굳이 그려주자면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겠죠. 감소하는 그래프. 기울기가 음수니까. 자, 이 문제는 기울기를 찾으라 했으니까 y는 꼴로 고쳐놓고 내가 a만 구하면은 x의 계수 마이너스 4분의 3이 기울기다. 여기까지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 여기 중단은 자체가 이제 우리가 연립 1차 방정식부터 1차 함수까지를 완전히 통합해서 연결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1223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두 점 마이너스 1,5랑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과 평행하대. 자, 이거 보자마자 평행하다는 거는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르다는 거지. 그죠? 그럼 일단 기울기를 먼저 찾아볼게. 이 두 점을 지난대요. 그 얘기는 찍어봐. 마이너스 1,5 1, 마이너스 1. 자, 이 두 녀석을 지나는 그래프라는 거는 기울기가 이렇다는 얘기죠. 기울기가 감소하네. 자, 기울기 구해볼게.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갈 거야. 자, x 값이 마이너스 1에서 1만큼, 즉 이만큼 증가했죠. 어떻게 보였지? 1에서 마이너스 1 뺐지. 증가한 동안에 y 값은 5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감소했죠. 그 얘기는 마이너스 1 뒤에서 앞에 거 빼야지. 마이너스 6만큼 감소했네요. 자, 그럼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나만은 풀이니까 2분의 마이너스 6, 즉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래요.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평행하다는 얘기는 그냥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럼 나는 y절편만 알면은 직선을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b예요. 그죠? 나 y절편만 알면 돼. 근데 문제 조건이 하나가 더 있지. 0,4를 지난대요. 이 얘기가 뭐야? x에 0 집어넣으면 y에 4가 나온다. 어? 0,4를 지나? y절편을 얘기한 거지? 그지? 그냥 이거 4란 얘기예요. b가. 그죠? 자, 그러면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라는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죠. 선생님 답을 보면 보기를 보면은 그런 형태가 없는데요. 아니, 는 옆으로 만들어주면 돼. 한쪽으로 싹 밀어줘. 자, 다 이항시키면 3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바꿔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227번 볼게요. 시간이 조금 여유 있어서 요거 하고 뒤에 대표 이름 몇 개 더 해줄게. 잘 보고 익히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227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두 점 a,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a 플러스 6,2를 지나는 직선. 이번에도 점 두 개를 줬네. 근데 좌표평면에 바로 찍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a가 들어있으니까. 근데 이 녀석을 지나는 직선이 y축의 이게 포인트야. y축의 평행하대요. y축의 평행. y축의 평행. 얘하면 얘라는 얘기지. 그치? 자, 이게 뭐지? y축의 평행하다는 얘기는 y값에 관계없이 x값이 하나는 얘기죠. 그죠? y값에 관계없이 x는 어쩌고 이런 얘기죠. y값에 관계없이 x는 늘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이라는 얘기고, 자, 이거 이해하면 3a는 6이고 a는 2. 이해했네. 이 직선이었네요.
그래서 a 값은 2. 3번입니다. 승희 뭐 괜찮아? 이 부분만 잘 되면 뭐 끝났습니다. 이승희 씨는 2학년 1학기 거 마스터 인정. 자, 하나만 더 하고 보내줄게요. 자, 1233번 라스트. 자, 이번에는 도형의 넓이네. 좋습니다. 네 방정식이 있고 y는 3. 자, 이제 이것도 직선의 방정식인 거 인지가 되죠? 자, x는 1. 자, 그리고 2x-7은 0. 아니, 미지수가 다 하나인데 왜 그러지? y 플러스 1.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다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죠? 왜 그러냐면 y는 3이라는 거는 좌표평면에 표현을 해주면 y가 무조건 3이라는 얘기야. y가 3. x값에 관계 없이 싹 다 3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x는 1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x가 1이라는 얘기야. 뭐? y값에 관계없이 싹 다 x는 1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2x-7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얘는 요거 이항해주면 2x는 7, x는 2분의 7이죠. x가 2분의 7이라는 얘기야. 뭐? y값에 상관없이 이런 얘기예요. 직선의 방정식들. 자, y는 1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고 y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야. 뭐? x값에 상관없이. 자,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얘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알고 싶대요.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자, 이거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는 초등학교 때 합니다. 그죠?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는 무조건 x값이 2분의 7인 선이고 여기는 무조건 x값이 1인 녀석이에요. 자, 2분의 7에서 1을 빼면 2분의 5가 가로 길이가 되죠. 자, 세로 길이 봅시다. 자, 여기는 무조건 y값이 3인 녀석이에요. x값에 관계없이. 여기는 무조건 y값이 마이너스 1인 녀석이에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3에서 마이너스를 빼면 4가 되죠. 자, 그러면 두 개 곱하면은 2, 5, 10. 정답은 3번.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네들을 보고 얘네도 전부 다 직선의 방정식이겠구나. 근데 미지수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니까 나머지 한 문자에 관계없이 무조건 직선인 녀석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딱 이거 하나만 가져왔으면 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저렇게 직선의 그래프가 1차함수 형태로 나오는데 요거 1차함수가 아니죠. 그죠? 근데 y는 어쩌고 이런 녀석은 함수는 함수야. 왜? x값에 뭘 집어넣었을 때 y가 3, 뭐 집어넣었을 때 y가 3, y가 3, y가 3, y가 3 하나만 나오죠. 3으로. 자, 근데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왜냐면 x값에 다른 거를 집어넣으면 y값이 없어요. 근데 x값에 2분의 7을 집어넣으면 y값은 무한대로 엄청 많이 나오죠. 함수라는 거는 x에 뭘 하나 집어넣었을 때 y에 하나만 나오는 거. 1대1 대응 관계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집어줘. 좋아. 승희야, 일단 숙제는 194쪽까지고 대표 문제 빼고 해오면 되고 우리 C단계까지 포함이다 앞에. 오늘도 고생했다. 조심히 가렴.